안녕하세요 여러분, UCSS 빠꾸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 커뮤니티를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인데요. 중국 가면 불신 검문 진짜 할까? 중국 입국 앞두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소문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교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을 수소문 끝에 섭외를 했고, 이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서 실제 인터뷰 내용을 녹취한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중국에서 이런 검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요즘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또 코로나 이후 많은 주재원분들도 중국으로 돌아오고 계시고 출장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중국 입국을 앞두신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중국 경찰 공안의 불신 검문과 휴대폰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냥 어디선가 중국 공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 공안이 휴대폰 검사를 한다는 소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특정 외신 보도와 일부 여행자들의 경험에서 시작됐죠. 자, 심지어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중국에서 체류 중인 출장자,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불신 검문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한 자료도 올라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 불신 검문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글과 같이 이런 게시글들이나 질문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하실 텐데요. 근데 이거 정말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인터뷰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중국 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럼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국 공안이 휴대폰을 검사한다는 소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뉴스에 보도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 전 여행 기간까지 합치면 중국 거주 경험이 거의 10년 차인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랑 제 주변 교민들은 지금까지 불신 검문을 당한 일은 없었어요. 모 도시의 정부청사 앞에서 가방을 열어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검문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좀 어떤 앱들이 있을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 중에서요. 중국에서 해외 서비스들은 거의 접속이 안 되는데, 카카오톡, 넷플릭스, 구글, 인스타, 유튜브 같이 한국 분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은 전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중국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제 제가 카톡을 쓰고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거를 중국에서 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조사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알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길을 돌아다니다가 중국에서 금지하는 카톡을 쓰는데 이거 좀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관심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진짜 정말 만에 하나 제가 길을 가다 카톡이나 유튜브 하는 걸 공안이 봐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중국 경찰은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모를 것 같아요. 해외 앱인 걸 만약에 알았더라도 외국인인 게 확인이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어찌저찌해서 공안이 진짜 검문을 했다, 그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좀 교민으로서 줄 수 있는 꿀팁이 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공안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검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과민 반응을 보여서 화를 내거나 크게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건 보통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냥 조용히 협조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강도가 인격적으로 너무 지나치다 그렇거나 한다면 바로 가까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 돌아다니다가 이제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혹시 중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앱들을 사용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VPN 그거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단기 출장자들 보니까 로밍 핸드폰은 VPN 없어도 다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실제 중국 교민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중국 공안에 대한 불신 검문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8년째 거주 중인 교민분께서도 불신 검문은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앱들, 뭐 카톡, 유튜브, 구글 등은 해외 로밍 핸드폰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는 만큼 사실 써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불신 검문에 당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봐도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정말 운 나쁘게 공안에 불신 검문에 당했을 경우에는 잘 협조하면 되고, 강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는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면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VPN을 쓰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고,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VPN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불신 검문이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검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국 전 휴대폰 정리하기입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미리 백업해두고 민감한 자료는 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는 우리는 외국인 신분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군사시설이나 정부기관 같은 곳은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타이완, 신장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분쟁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하게 소란을 일으켜 주의를 끄는 행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국 불신 검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소문은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중국 여행은 더 즐겁고 안전해지겠죠. UCSS는 품질이 곧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인위적인 리뷰 조작이나 소비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과도한 노출 마케팅 활동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오직 품질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처럼 실질적인 퀄리티가 핵심인 분야에서 UCSS의 철학과 차별화에 대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앞으로도 최상의 네트워크 경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품질 중심 철학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터넷의 자유 UCSS